87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특히나 서술형 대비해야 될 문제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었죠. 자, 그럴 때, 자,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그려서 풀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이놈은 시작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2,1이고 풀이니까 1, 4분면을 향하는 반쪽 포물선이죠? 그래. 자, X축, Y축이 되고 자, 2,1에서 시작해서 1, 4분면을 향하는 반쪽 포물선이니까 이러한 포물선이 될 거라고 맞나요? 이것과 Y는 AX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 A고 Y절편이 얼마? 0인 거죠? 그러면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은 0이야. 즉 무조건 요점은 지나야 된다는 소리지. 맞나요? 그랬을 때 이놈과 이놈의 교집합 그러면 점들의 모임들의 교집합이라는 건 교점이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몇 점이에요? 빵점. 이렇게 되면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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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점. 이렇게 되면 한 점. 그것보다 좀 작아지면 이제 점점 2점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요 점을 지날 때까지만 2점이죠. 그리고 더 지나서는 한 점입니까? 이쪽에서 언젠가 만날 거니까 맞죠? 그래서 2점인 경우는 그러면 뭐예요? 2점인 경우. 뭐요? 자, 2점인 경우는 딱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접하는 것보다 좀만 내려오면 2점이다가 언제까지? 요점을 지날 때까지만 2점이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이라고. 그러니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말이죠? 이놈과 이놈이 지금 접하는 거지? 그럼 접하니까 판별식 D는 얼마? 빵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AX 집어넣고 1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K값, 판별식 D는 빵 하면 A값 나올 거라고? 그리고 요 이번 상황은 어떤 점을 지나는 상황? 2,1을 지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2, 1 대입하면 A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그 사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3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고 자기만의 멋진 방법을 추구하는 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수학 공부 잘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추구한 다음에 멋진 다른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멋진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개방적으로 또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봐봐. 자,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세 종류 우표를 합하여 10,000원이 되게 사는 방법의 수야. 그러면 500원짜리를 몇 개 살 건지, 1000원을 몇 개 살 건지, 2000원짜리를 몇 개 살 건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 가격은 무조건 얼마여야 돼? 10,000원이어야 돼. 그쵸? 그러면 500원짜리를 X개 사용해서, X개 사서 드는 비용은 뭐예요? 500X 더하기 1000Y 더하기 2000Z가 얼마?
많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아, 근데 우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고 요 아이디어 꼭 기억해야 돼. 자, 1학년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고3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지게 되는 아이디어야. 즉, 길게 줄을 쳐볼까요? 단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돼야 된다고 했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한 장씩은 사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니? 그러면 우리는 멋진 아이디어. 미리 한 장씩 사버리라고. 자, 그러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한 장씩 사버리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치 산 거야? 3,500원어치 산 거지. 그러면 한 장씩 사버렸으니까 이제 몇 원만 이제 구입하면 돼. 6,500원이라고 해서 이제 볼륨이 작아지는 거지. 그 아이디어. 알겠습니까? 그래. 사. 자, 500원짜리 X개 사용하면 드는 비용은 얼마? 500X 더하기 1000Y 더하기 2000Z가 이제는 얼마나치만 사면 돼? 6,500원어치만 사면 되는 거지. 그래요? 한 장씩 사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게 좋죠? 오케이? 그러면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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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은 약분되고 또 5로 각각 약분하면 얼마? x 플러스 2y 플러스 4z가 13이란 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라고. 맞니? 그러면 뭐부터 대입해야 됐어? 뭐부터? 개수가 큰 것부터? 오케이. 그러면 잘 대답해. Z에다가는 얼마부터 대입할 수 있지? 0이죠. 왜? 이미 한 장 사놨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한 장이라고. 맞니? 그러면 Y도 얼마? 빵. 그러면 Z는 얼마? 13이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빵 1, 11. 빵 2, 9. 그런가요? 찡찡찡 구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다경이가 방금 말했고 헷갈렸듯이 500x 더하기 1000y 더하기 2000z가 미리 한 장씩 안 사면 여기는 이제 얼마 해야 돼? 만이 돼야 되지? 만. 미리 한 장씩 안 사면. 맞지? 그리고 또 500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Z에다 뭐부터 대입해야 돼? 1부터 대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만이라고 미리 안 샀으면 한 장부터는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1 이런 식으로 쭈쭈쭉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답은 가지수는 똑같겠지만 계산면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두라고. 알겠습니까? 고3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지는 아이디어라고요. 오케이. 음. 음. 혹시 또 뭐, 선생님은 어떻게 푸셨나요? 난 이렇게 풀었는데 라고 생기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5번부터 나가 볼까요? 자, 5번에다가는 별표 100개 치시고, 피자 한 판이라고 쓰시고,
자, 요 문제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무조건 출제. 오케이. 자, 그럴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대요. A, B, C, D는 지금 도시 이름이고 A에서 C 도시로 갈 때는 몇 가지 경우의 수? 세 가지 길, 세 가지 길, 세 가지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야. 맞나요? 자, 그랬을 때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도로망의 경우의 수는 경로를 설정해서 해결하자고. 경로를 설정해서 해결하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데 한 번 지나간 도시는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맞나요? 이렇게 경로를 설정했다는 뜻이야. 경로. 오케이. 자, 그러면 경로 설정했으니까 이제 가지수를 구해봅시다.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까?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잘 대답해야 되지. 세 가지 경우가 나왔고 세 가지 경우가 나왔어. 그럼 이것들을 합할 건지 곱할 건지는 합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지 곱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면 3 더하기 6입니까? 3 곱하기 3입니까? 아이고. 3 더하기 3입니까? 3 곱하기 3입니까? 곱하기입니까? 왜? 예. 연속 상황이죠.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연속 상황이지. 즉 고로 억지로 표현하면 A에서 C까지 가고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지. 접속사가 그리고죠. 맞나요? 그래서 거부의 법칙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까? 그러면 요놈은 합이라고 곱이라고 곱이니까 얼마? 6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또 요 경우랑 요 경우가 나왔잖아.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곱할 건지 더할 건지를 또 판단해야 된다고. 9하고 6은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더해야 되죠. 왜? 예,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로 가면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 요렇게 가면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즉,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 경우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요 문제가 선생님이 100% 출제된다고 한 말 이해되죠? 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었다고. 알겠니? 자, 그랬을 때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잘 대답해 보라고.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갈 건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은 지나갈 수 없어? 네. 그러면 경로를 설정하라고. 만약에 동건이가 A, C, B로 갔다고 하면 수진이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A, D, B로 가야 되죠? 맞나요? 동건이가 무조건 C를 거쳐서 가란 말 없잖아. 만약에 동건이가 A, D, B로 가면 수진이는 반드시 A, C, B로 가야 됩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가요? 자, 그러면 대답해 볼까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9가지. 맞아요?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 세 가지.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6가지. 그럼 잘 대답하라고. 9하고 6은 더해야 되냐고 곱해야 되냐고. 해요. 곱해야 되죠. 왜? 동시에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죠. A가 이쪽으로 갔으면 수진이는 이쪽으로 가야 둘 다 A에서 B로 가면서 서로 다른 도시를 거쳐서 간 거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곱의 법칙 얼마? 54가지가 되는 거라고? 맞나요? 자,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둘, 셋, 셋, 셋. 그래서 6가지, 9가지. 그래서 54가지입니까? 맞죠? 그러면 요 54가지랑 54가지는 합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는 합해야 되죠. 왜? 이 경우가 발생하면 이 경우는 없는 거잖아. 즉, 이 경우거나 이 경우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합한 것. 그래서 몇? 108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오케이. 5번이었고요. 자, 6번. 오른쪽 그림 A, B, C, D, E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럴 때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인접했다는 건 붙어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6번에다가 이렇게 정리. 튀는 놈 먼저 해결. 어차피 아무 대서나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A, B, C, D, E에다가 색깔을 칠할 건데 아따 튀는 놈 하나 있죠. A가 튀고 있죠. 나머지는 나란히 있는 것 같은데 A만 뚝 혼자 떨어져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A 먼저 칠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그러면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이 색깔은 안 되니까 얼마? 4가지. 그러면 C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요 색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세 색깔 중에 하나. 여기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이 색깔과 이 색깔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여기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색깔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것들은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하면 그게 바로 경우의 수라고.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최상 난이도가 될 수 있어. 왜요? 음. 여러분들한테 힌트만 한번 줘볼게요. 이것도 집에서 좀 생각을 해봐. 밑에 문제랑 연습 문제 아마 나왔을 거야. 봐봐. 경우의 수를 쓸 때는 반드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잖아. 네. 여기가 몇 가지였죠? 아, 5가지인데는 아무런 지장 없죠. 네. 여기가 4가지라는 데는 아무런 불만 없어. 네. 이 색깔 아니어야 되니까. 맞지? 여기가 이 색깔과 이 색깔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3가지 칠할 수 있는 데는 칠한다는 데는 불만 없다고. 근데 D가 좀 애매하지 않니? 왜요? 요 D는 B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 그럼 요 D는 B와 같은 색일 수 있고 B와 다른 색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냐? 왜냐하면 B하고 D는 뚝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빨빨 칠해도 되고 빨파 칠해도 되는 거잖아. 즉 B와 D가 색깔이 같은 경우랑 B와 D가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야. 너희들한테.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쭉쭉쭉 지나가도 될 것인가? 를 묻고 있다고. 아까 선생님 풀이에서는 B하고 D가 같은 경우랑 B와 D가 다른 경우 안 따졌잖아. 근데 선생님이 새로 질문하는 거는 지금 B와 D가 같은 경우나 B와 D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래 말래라고 지금 질문한 거라고. 오케이? 음.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아까 했던 첫 번째 방법만 소개되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홍반장의 추가 질문을 하나 써놓으라고. 다를 풀이. 다를 풀이. B와 D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지 고민해 보라고. 이거 그러면 C랑 A는 음.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음. 아, 물론 아까 첫 번째 풀이가 답은 맞아요. 맞긴 해. 근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지까지 생각해보고. 음. 자, 이렇게 풀 수 있었고. 자,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형이라고 별표 100개 쳐놓고. 일단 줄을 쳐볼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구별해야 된다고? 구별? 뭔 말인지 한번 보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대요. 5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동전 세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네. 없다. 여기에다가도
없다라고 써야겠지. 이해됩니까? 아, 요즘 세상에 10원짜리 3개로 뭐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50원짜리 2개로 뭐 살 수 있는 거 있어? 뭐 살 수 있는데? 토탈 지금 얼마 가지고 있냐? 200, 230원으로 뭐 살 수 있지? 아, 추파춥스 하나? 203년 있어요. 추파춥스가 하나에 200원이었던가? 아, 250원이었나? 아, 이라이? 그럼 뭐 살 수 있는 거야, 대체? 230원으로. 그래서 답은 없다, 없다라고. 오케이. 예. 하지만 첫 시간에 설명했죠. 수학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럴 때 첫 번째 지불 방법이야, 지불 방법. 그러면 100원짜리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개 있을까? 100원짜리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빵 개 사용할 수 있고 한 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100원짜리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50원짜리 두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빵 개, 한 개,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고요. 10원짜리 세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빵 개,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맞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의 법칙.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을 해줘야 되죠? 왜? 빵개? 빵개? 빵개 쓴 거는 쓴 게 아니잖아. 요.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는 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한 개를 빼줬던 거라고? 그러냐? 그래서 몇 개? 23가지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불 가능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100원짜리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지불 가능한 금액은 뭐야? 빵원 사용할 수도 있고 100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 두 가지. 자, 50원짜리 두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지불 가능 금액. 빵원, 50원, 100원입니까? 그래서 몇 개? 세 가지. 10원짜리 세 개로 지불 가능한 금액은 얼마? 빵원, 10원, 20원, 30원까지입니까? 그래서 몇 개? 네 가지. 그럼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 그리고 빼기 1. 빵원은 쓴 것이 아니니까. 그쵸? 뭐요? 똑같은데? 위에 게 틀렸습니까? 밑에 게 틀렸습니까? 위에 게 틀렸어요? 밑에 게 틀렸어요? 똑같아요? 그럼 똑같으면 문제화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이걸 꼭 구분해야 된다는 거라고 1번하고 2번이 왜냐? 뭐라고? 우리는 경우의 수 셀 때는 반드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지. 그러면 대답해봐. 여기를 주목해보라고 여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한 거죠? 50원짜리 두 개를 사용한 거지.
그러냐? 요거는 뭐지? 100원짜리 한 개를 사용한 거지.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의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는 다른 거지. 똑같은 100원이지만. 맞아?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하지만 지불 가능 금액면에서는 100원짜리 한 개 사용한 것도 100원, 50원짜리 두 개 사용한 것도 100원이죠. 그래서 금액면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 버리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린 풀이라고. 요건 틀린 풀이야. 꼭 써놔야 된다고. 책에는 아마 안 나왔을 거니까 이 틀린 풀이가 왜 틀렸는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구하는 게 목적이야? 뭐 지불 가능한 금액만 구하면 되잖아. 맞죠? 그럴 때 이쁘게 정리해 보라고요.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지불 가능 금액의 경우의 수에는 금액이 충돌라면 충돌난 금액을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하라고. 환전. 자, 뭐가 지금 충돌난 거지? 뭐가? 100원. 네, 빵원은 어? 요거랑 요게 지금 충돌난 거잖아. 즉 100원짜리랑 50원짜리가 충돌난 거라고. 근데 충돌 안 난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충돌 나는 것만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할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 한 개는 50원짜리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럼 50원짜리로 바꿔 버리면 이제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원짜리는 충돌 안 났으니까 3개 그대로 두고. 그러면 5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뭐가 있죠?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그래서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자, 10원짜리 3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빵원, 10원, 20원, 30원. 그래서 몇 개? 4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들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5 곱하기 4 빼기 빵원빵원 이른해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 19가지 경우라고? 맞니? 오케이? 그러면 아따 선생님 기왕에 바꿀 거 신경 쓰지 말게 그냥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그냥 싹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원짜리 한 개는 10원짜리 몇 개? 10개. 50원짜리 두 개도 10개? 그럼 10원짜리 몇 개? 23개? 맞아요? 그러면 10원짜리 23개로 만들 수 있는 아따 저기 출입구문 열려있나 본데? 민율이 아까 열어놓고 있지 않았을까? 안 열려있어?
안 열려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질문 10원짜리로 싹 바꾸는 게 어때? 10원짜리 23개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거 바꾸면 어때? 안 되는 게 이제 나와버리죠? 안 되는 게. 그러냐? 근데 어? 네 개여가지고 영어 그러니까 24개니까 아니지. 23개겠지. 그렇죠. 금액이니까. 그러면 23개랑 지금 4개 차이가 나잖아. 그럼 뭔 말이야? 안 나올 놈. 그러니까 답은 19개니까 안 나올 금액 4개가 더 생긴다는 소리잖아. 이해돼? 어떤 경우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안 만들어진 거 4개가 지금 그 23개에는 들어있다는 거잖아. 어떤 게 지금 포함되어 있을까? 4개. 얼마? 40. 40원? 그러네. 빵원, 10원, 20원, 30원, 40원. 40원 안 나오잖아. 맞니? 그러면 또 뭐도 안 나와. 140원도 안 나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충돌난 금액만 환전하는 거라고. 무조건 작은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시간이 애매 아리까리 하네요? 여러분들 방학 때 숙제 많이 내주면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 싶죠?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몰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하지 말아라. 뭐야, 우리 다음 시간이 언제요? 금요일인데 또 목요일까지 그냥, 목요일 날 또 몰아서 그냥 수학시에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고. 진도 나간 만큼은 다 풀어오라고. 그러면 여기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변별력 때문에 요 실력 문제들도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195쪽까지랑 어, 이미 나와요. 뭐이 때가 있. 선생님 지금 939번까지는 지금 진도 나간 거라고. 오케이. 일주일 동안 할 숙제량이야. 많은 거 아니라고. 어? 한꺼번에 또 몰아서 하지 말라고. 숙제 너무 작네. 어쩌까? 예습 숙제도 좀 내줄까? 일주일 숙제라니까. 야야, 안 끝났어. 이것들이 남은 시간 동안 숙제 빨리 펴. 소리.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테니까 숙제 좀 잘해와. 이거 다시 한번 말한다. 한꺼번에 풀라고 하면 또 한꺼번에 풀어도 별로 안 좋구나. 아무튼 신나게 숙제하세요.